그것을 알려드림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차가 막힐 때 맨 앞에 차량은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은 명절날에 차가 정말 많이 막히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맨 앞차는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가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길이 막히는 게 만약에 국도라면 뭐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 대기 때문에 막히는 거구나 할 수 있는데,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는 고속도로는 막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해요. 뭐 도로가 합쳐지는 구간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렬로 늘어져 있는 차를 보면 맨 앞에 있는 차는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막힐까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맨 앞에 차를 찾아서 뭐 하는지 알아봤어요. 우선 다짜고짜 고속도로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제가 맨 앞에 있는 차까지 갈 수는 없겠죠.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저도 다른 차들하고 똑같이 막힐 뿐이니까. 그래서 고속도로에 CCTV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,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다 관찰하는 교통상황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그 교통상황실로 가봤습니다. 여기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CCTV,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. 일단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촬영하신 거죠? 예. 우와. 여기가 교통상황실인데 전국 고속도로에 있는 CCTV로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. 이곳에서 일하시는 상황 차장님에게 한번 맨 앞차는 뭘 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. 사실은 뭐 끼어들기나 네. 아니면 난폭 운전, 과속 등이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잦은 끼어들기 하고 뭐 미꾸라지처럼 운전한다거나 예.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은 뒷차량이 정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감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령전체처럼 이제 쫙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, 노후 차량하고 화물차들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속도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오르막 같은 데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정체가 이제 쭉 시작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운전 중에 핸드폰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의가 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.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꾸물럭거려서 늦는 게 맞는 거예요? 그런 경우가 있죠. 뭐 누구나 예상하듯이 끼어들기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. 근데 놀랍게도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큰 이유 하나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맨 앞에 차가 꾸물럭거려서 막히는 거라고 합니다. 여기서 꾸물럭거린다는 건 핸드폰을 본다던가 졸음 운전, 전방 주시를 안 하는 것, 심지어 난폭 운전을 해도 차가 막힐 수 있다고 해요. 그럼 실시간으로 어떤 딴짓을 하는지 실사로 한번 앞쪽 구간에 있는 분들이 딴짓 하시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. 이것도. 왜 안 가? 기름 떨어졌나 봐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안 가고 계시는데 기름이 없으신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뒤에 차도 못 빼. 너무 뒤에 차가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. 지금 저기 비상등 켜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거구나. 또 이 라인에는 두 분은 싸우시는 것 같아요.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크게 봤을 때 저게 무슨 접촉이 난 것 같지도 않고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비상등 켜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. 이 외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천천히 가시는 분, 핸드폰 보는 걸로 추정이 되는 분, 끼어들까 말까 주춤거리는 초보분 등등 많았습니다. 앞에 차는 이런 이유들로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 관한 궁금증 중에 어떤 표지판에 보면 어제 사망 1, 사고 7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섬뜩한 표지판, 이게 진짜로 통계를 해서 적어 놓은 걸까? 뭐 문구가 어제랑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, 특히 사망사고는 병원에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수치로 적어 놓은 걸까? 이것도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봤어요. 저희가 사망자를 굉장히 관리를, 고속도로에 나오는 건 다 관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현재도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 교통사고 사망자 금일 1명, 금년 전년에서 금년이 이제 6명, 그다음에 전년의 동기간 비교했을 때 9명 해갖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요. 올해는 좀 사망자분이 많이 계시구나, 아니면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, 뭐 노력하는 차원에서 저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. 그럼 혹시 저거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네. 저것들이 뭐 어떤 건가요?
사고 이게 지금 원클릭 상황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 사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. 거기서 나는 사고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. 지금 저거 같은 거면 대구 경북의 대구지사에서 올린 거예요 지금. 예,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올리면은 저희가 그걸 같이 보면서 아 이게 규모가 어떻다 야.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쫙 하려고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이죠.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CCTV로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경찰관님하고 함께 투입되어서 끝까지 알아본다고 해요. 교통사고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. 사고는 보통 이제 졸음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을 딴 데 두고 그렇죠. 집중을 안 하고 이런 거에서 많이 예. 사고가 나죠. 그렇죠. 전방주시 태만이라든지 뭐 졸음, 과속 이런 것들이 60% 정도는 돼요. 좀 안타까운 건 이제 2차 사고도 요새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. 예. 차가 사고가 났는데 나와갖고 갓길로 피해 계시면 되는데 차에 그냥 계세요. 예. 그러면 뒤에서 때려박았을 때 차 안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거든요. 그런 2차 사고가 굉장히 안타깝죠. 이제 생명이 중요하니까 차 춥고 뭐 비가 오더라도 차 안에 계시지 말고 나와 있으시면 좋죠. 그러니까 갓길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은데 갓길 살짝 바깥에 가드레일 넘어 계시면은 그게 안전하죠. 그렇게 하면. 오늘의 결론, 막히는 고속도로에 맨 앞에 차 딴짓을 하고 있다. 아니면 사고를 냈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 다 같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. 차선이 줄으니까 자연스럽게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맨 앞에서 딴짓을 하느라 막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즐거운 설날 보내고 계신가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하는 진용진이 되겠습니다.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